네, 5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강의는 제목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Trigonometric Integrals, 삼각함수와 관련된 함수들의 적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물론 그동안도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을 얘기했지만 주로 이 복잡한 그 삼각함수들의 여러 가지 항등식을 이용해서 이 적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이제 뭐 고올이라 적혀 있는데 트릭이라는 건 트리고노메트릭입니다. 참고로 트리고노메트리라고 하는 것이 삼각함수이고요, 삼각비 이런 것이고, 트리고노메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함수와 관련된 삼각함수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항등식이죠. 그래서 삼각함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항등식들, 여러분들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워서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근데 제곱 공식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초보적인 피타고라스 정리의 결과이겠지만 상당히 복잡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와 관계되어 있는 많은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삼각함수의 이 공식들을 활용해서 이 삼각함수들의 어떤 복잡한 형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분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이 이 7.2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여러 가지 이그젬플들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일반적인 이와 같은 식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문제는 인테그럴 코사인 세제곱 x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사인이나 코사인의 이와 같이 홀수 차인 경우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모든 트릭은 답을 아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러울 수 있고,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생소하고 어렵죠. 우선 여러분들이 적분을 한다고 하면 항상 어딘가에 치환 적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치환 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적분의 식에서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식별하는 훈련도 역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세제곱 x를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식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코사인 제곱 x 곱하기 코사인 x로, 이 식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죠? 이 식이 어렵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자, 이 코사인 제곱 x는 1 빼기 코사인이 아닌 사인 제곱 x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고 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코사인 x라는 함수가, 이 코사인 x가 사인 x의 도함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인 x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기호로 이렇게 치환하는 것이 굉장히 유력하죠. 왜냐하면 du를 구하면 그것이 코사인 x dx인데, 여기 고스란히 코사인 x dx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래는 복잡한 삼각함수의 적분에서 사실은 간단한 다항식의 적분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테그럴 1 빼기 u 제곱, 그죠? 사인 x가 u니까 1 빼기 u 제곱, 그리고 코사인 x dx가 통째로
du니까 du. 그래서 얘는 적분하게 되면 이제 u로 적분하는 것이니까 1을 적분하면 u, u의 제곱을 적분하면 파워니까 3분의 u의 세제곱. 이게 부정적분 문제니까 적분상수 c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문제는 당연히 이 x의 함수인 코사인 세제곱 x의 부정적분을 구하라고 했고, 따라서 통상적으로 답은 x의 함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예, 다시 이 u에다가 이 u가 나타내고 있는 함수를 집어넣어서 x의 함수로 바꾸어 적는 것이 올바른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간단한 하나의 example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방금 사실은 약간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코사인 세제곱이 아니고 코사인 5제곱이라도 상당히 비슷한 식을 또는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코사인 5제곱 7제곱.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코사인 제곱 자체가 완전하게 사인으로만 적히니까, 그죠? 그래서 늘 하나 남아있는 저 코사인 x를 치환하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다항 함수의 적분처럼 보이게 치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린 거고. 자, example 2로 가볼게요. 이제 좀 더 복잡한 모양이네요. 사실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디어는 유사합니다. 자, 인테그럴 sin 5제곱 x 곱하기 코사인 제곱 x죠. 그렇죠? 자, 아까는 한 개의 삼각함수만 있어가지고 이 홀수차가 되니까 하나를 빼놓고 치환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했는데, 사실 이 example 2 문제도 거의 같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홀수차의 이 sin 5제곱을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얘를 제가 인테그럴, 얘를 sin 4제곱 x 곱하기 코사인 제곱 x 곱하기 sin x dx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느냐 도대체?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앞부분을 제가 통째로 코사인만의 함수로 간주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늘 제곱 공식이 있어서 사인이나 코사인의 제곱은 다른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가 사실은 코사인만의 함수이고, 따라서 코사인 x를 어떤 다른 문자로 치환하게 되면 그 코사인 x의 도함수가 사실은 또 사인 x죠. 그죠? 마이너스 사인 x.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 여기에 둘 중에 하나의 홀수 차수가 있다면 늘 쓸 수 있는 아이디어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식을 인테그럴, 그러면 사인 제곱 x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이니까 그것의 제곱을 해야 4제곱이 될 테니까 제곱 코사인 제곱 x 사인 x dx.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코사인 x를 어떤 문자로 치환한다고 이거죠. 코사인 x를 제가 뭐 u 라고 치환한다면 du는 마이너스 sin x dx.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코사인 x가 u니까 이게 1 빼기 u 제곱 1 빼기 u 제곱의 제곱 곱하기
u의 제곱. 이 식이 약간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6차식에 불과하겠죠. 그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인테그럴. 그럼 이게 1 마이너스 2u 제곱 더하기 u의 4제곱 곱하기 u의 제곱 du라서 그냥 마이너스 인테그럴 u의 제곱 2u의 4제곱 더하기 u의 6제곱 du.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 다항함수의 적분 파워를 적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u의 세제곱 더하기 4니까 5분의 2의 u의 5제곱 마이너스 7분의 1의 u의 7제곱. 여전히 이게 부정적분의 문제니까 플러스 c. 예. 해서 역시 아까처럼 u에다가 코사인 x를 다시 복구를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코사인 세제곱 x 더하기 5분의 2의 코사인 5제곱 x 마이너스 7분의 1 코사인 7제곱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와 같은 식으로 얻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식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늘 이와 같은 식으로 공략 가능하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홀수차 하나입니다. 그죠? 홀수차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따로 남기면 그것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어차피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그래서 홀수차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대부분 다 성공할 것이다. 만약 둘 다 홀수면 어떻게 할 거냐? 둘 다 홀수면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example 2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건 제가 일부러 한번 적어봤는데 코사인 제곱 x는 1 빼기 사인 제곱 x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큰 도움은 안 되고요. 네. 사인 제곱 x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x라는 게 이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내가 삼각함수의 공식이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공식이 이 문제에 보다 적합하게 적용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example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울게요. 자, 세 번째 example로 넘어가 볼게요. 아주 유명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 1, 수학 2 과목을 듣는 과정에서 흔히 이런 적분은 등장하고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도 이와 같은 적분을 꼭 구해야 되는 문제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네요. 이 문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자,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네.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 x죠. 그렇죠? 자, example 1, 2에서는 어딘가에 홀수차가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딱 제곱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 아까처럼 그러면 이와 같이 사인 제곱 x를 1 빼기 코사인 제곱 x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공식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낸 후에 원래 문제가 얼마나 더 내가 알고 있는 문제로 귀결될 것인가, 더 문제가 더 쉬워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이디어의 핵심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만약에 제곱이 아니고 1차식이었다면 훨씬 더 쉽게 답을
적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제곱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그 삼각함수의 배각이나 반각 공식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공식들을 다 리마인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적어도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 그 다음에 배각 공식, 그죠?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배각 공식, 그리고 지금 적용하게 될 반각 공식. 그래서 반각 공식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 제곱 x는, 사람들이 이거 2분의 x가 쓸 때도 있죠, 그죠?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x, 여기 있는 이 각에 비해 반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것 두 개가 보통 반각 공식, 탄젠트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half angle, 반각,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각의 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각 공식을 쓰게 되면 제곱이 사라집니다. 식은 조금은 더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제곱이 사라져요. 제곱이 사라져서 2차식이 1차식으로 바뀌면 바로 적분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반각을 쓰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인테그럴 0부터 파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dx. 그래서 실제 이 계산을 좀 해보게 되면, 그러면 일단 이 안쪽에 있는 것을 두 개로 쪼개서 한번 적어볼까요?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2분의 1 dx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2분의 해서 이걸 2분의 코사인 2x dx 이렇게 써는다면 앞부분은 계산이 쉽겠죠. 그죠? 얘는 어차피 2분의 1 적분하면 2분의 x니까 얘는 2분의 1에 파이 마이너스 0이라서 2분의 파이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을 적분하려고 하면 제가 코사인 자체는 적분할 줄 알고 여기에 지금 2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2x를 자 예를 들어서 뭐 t라고 치환한다면 dt는 2dx가 되어서 여기 있는 이 노랗게 쓸까요? 이 부분만 생각해 보면 얘는 인테그럴 x가 0일 때 t는 0, x가 파일 때는 t는 2파이, 그리고 코사인 t, 그다음에 dx는 2분의 dt니까 이 앞쪽에 2분의 1까지 더 있겠죠. 원래 2분의 1도 있었지만 dt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적분을 실제로 구해보면, 이거 구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t를 미분하면 코사인 t니까 사인 p 해서 0과 2파이를 대입하면 얘는 0이네, 그죠?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이 0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답이 2분의 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얻어지겠네요. 이 굉장히 유명한 적분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반각 공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고, 제가 계산을 더 수행하기 전에 제가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한마디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때에 따라서는 이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의 이 주기성을 가지고 적분의 값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긴 한데, 여기 그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O T라 그럴까? T Y
그래서 원래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주기가 2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부터 2파이 동안에 한 번에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은 원래 0일 때 1부터 시작하니까 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요. 이게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완성이 되고, 다시 이 파이부터 2파이까지 한 번 완성이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네 개가 그림이 여러분들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그림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네 물건이 사실은 다 대칭성에 의해서 같은 넓이를 가집니다. 그런데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니까 부호를 고려한 넓이를 사실은 원래 정적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저 적분은 이와 같은 계산을 수행하지 않고도 0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코사인도 마찬가지,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번의 주기 동안 사인이나 코사인을 적분하면 항상 0이 된다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쓸모 있는 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example 4는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 이 제곱이 4제곱으로 바뀐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example 4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4제곱 x, 역시 이게 짝수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example 1이나 2에서의 트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example 3에서의 저 반각 공식을 이용하는 그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효한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반각 공식은 제곱을 하나 없애줍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쳐다보냐 하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 x의 제곱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얘를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그러니까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라고 했으니까 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에 대한 공식을 배운 적은 없을 테니까 최대한 간단한 모양으로 변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이 제곱을 실제로 전개를 해서 낱개로 적는 거예요. 그럼 이게 4분의 1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실제로 1 빼기 코사인 2x를 제곱하게 되면 1 빼기 2 코사인 2x 더하기 코사인 제곱 2x dx죠. 더 계산을 하기 전에 이 중에 여러 개 어려운 걸 한번 볼까요? 얘는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이 물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물론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쳐다보시게 되면 코사인 2x의 주기가 얼마냐 하면 2파이 나누기 2라서 이게 주기 파예요. 이게 주기 파이. 저 방법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게 주기 파입니다. 그렇죠? 주기 파인데 이게 한 주기 동안 코사인을 적분하면 아까와 마찬가지 상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을 수행하지 않고 이 부분은 0이 됨을 단박에 알 수 있겠죠. 그냥 계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은 쉽다 그랬고 얘는 0이 된다고 했고, 여기 보시면 코사인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제곱에 대한 적분 공식은 원래 없었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 여기다가 반각 공식을 쓰게 되면 그러면 이 제곱이 달아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계속 계산해 본다면, 예, 그럼 일단 4분의 1 곱하기 1 적분하면 x니까, 그럼 일단 파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계산 하나마나 주기성으로부터 0이 됨을 알 수 있고요. 하면 더하기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을 이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세로 적어보게 되면 2분의, 여기 2분의라고 적을까요? 1 더하기,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코사인, 이게 원래 2x였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코사인 4x가 되어야 되겠네, 그죠? 에 dx 이렇게 되겠어요. 네, 이제 이걸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계산해 보면 4분의 1에 파이 더하기, 일단 1을 적분하면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해서 여기에 2분의 파이가 추가로 등장할 것이고, 더하기, 아까 똑같은 아이디어를 한번 써볼까요? 코사인 4x는 주기가 2분의 파이입니다. 그죠? 그 한 주기가 그냥 딱 2번 나타나고 있죠. 우리 적분 구간에.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도 0,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해도 0, 이렇게 해서 역시 주기성과 뭐 대칭성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게 약간 두려우면 실제로 4x를 t로 치환하고 이 코사인을 적분해서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게 2분의 3파이니까 이게 8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의 교훈은 뭐냐?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간단한 반각 공식의 적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다 정도의 교훈이 생기겠네요. 그죠? 자, 칠판을 지우고, 네, 제가 사실은 칠판을 지우면서 책을 다시 보니까 example 4는 이 정적분의 문제가 아니고, 예, 부정적분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정적분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주제는 우리 책에 다양한 example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수업 계획서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공식을 살펴보고 이 섹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탄젠트의 도함수는 시컨트 제곱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탄젠트의 부정적분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인테그럴 tangent x dx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의 공식처럼 이렇게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인테그럴, 원래 tangent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정의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관찰하고 싶으냐면 분모에 코사인이 있는데 그것의 도함수가 분자에 등장한다. 저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뭐 상수배 같은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패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u는 코사인 x와 같은 식으로 치환하게 되면 du는 마이너스 sin x dx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인테그럴 1 나누기 u du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ln 절대값 u 더하기 c. 여러분들 다 저 x분의 1 적분할 줄 알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x 더하기 c. 이와 같은 식으로 이 tangent x의 부정적분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굉장히 유명한 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공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사실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사실 이 적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심지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까지 하고 뭐 코시컨트의 적분까지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함수들을 이렇게 엮을 수도 있는데, 이 secant x 자체는 사실 우리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이 적분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트릭으로,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점체로 이걸 이와 같은 트릭이 작용되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인테그럴 secant x dx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그런데 여기 이제 식을 보시게 되면, 그건 올바른 식이지만 왜 굳이 이렇게 분모 분자에 secant x 더하기 tangent x를 곱해서 이와 같은 복잡한 모양으로 가져가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secant x를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secant x 더하기 tangent x를 이렇게 곱한다고요. 아무튼 뭐 분모 분자에 같은 식을 곱했으니까 특별하게 틀릴 이유는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이 식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적어보면, 제가 이제 일부러 제가 슬라이드에 이 두 개를 더하는 순서를 바꾸어 적었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secant x 곱하기 tangent x 더하기 secant 제곱 x, 이렇게 식이 적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적었냐라고 물으면, secant x를 미분하면, 여기 있는 이 물건을 미분하면 이것이 되고요. 여기 있는 tangent x를 미분하면 secant 제곱 x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가 되는 상황이죠, 그죠?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치환을, 그 분모를 통째로 u라고 치환하게 되면 결국에는 u분의 du 꼴이 되어서 결국에는 로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ln 절대값 secant x 더하기 tangent x 더하기 c, 이와 같은 식으로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적분이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물으면, 왜 이렇게 하냐라고 물으면 이게 보이니까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 중에 그와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렇죠? 하여튼 그와 같은 식으로 이 적분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이제 이 부분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 진도표에도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세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면.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끼워 넣어 봤어요. 인테그럴 코시컨트 x dx입니다. 네. 사실은 이 시컨트를 할 때랑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화면에 적어 놓은 건 다른 식인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 코시컨트 x에다가 코시컨트 x 더하기 코텐전트 x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거의 동일한 식으로 답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답이 마이너스 로그 코시컨트 x 더하기 코텐전트 x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예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꼭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이 코시컨트를 제가 어떻게 볼 수도 있느냐 하면 1 나누기 sin x, 이건 원래 정의잖아요, 그죠?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분모에 있는 sin x를 sin, 그러니까 2분의 x라는 것의 매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제가 이걸 1 나누기 sin 2 곱하기 2분의 x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분모에 있는 sine에다가 대각 공식을 적용해서 2 sin 2분의 x 코사인 2분의 x 이렇게 식을 적어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도 사실은 트릭인데요. 굉장히 트릭이 많습니다. 그 다음 트릭은 뭐냐면 분모 분자에 코사인 2분의 x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인테그럴 1 나누기 2 sin 2분의 x 하면 코사인 2분의 x 1 나누기 코사인 제곱 2분의 x.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식을 다음과 같이 교묘하게 적을 수 있겠네. 이게 인테그럴 원래 코사인 분의 사인이 텐전트니까 이게 1 나누기 텐전트 2분의 x, 제가 여기 있는 2를 잠시 무시했어요. 곱하기 2분의 시컨트 제곱 2분의 x dx 이렇게 되어서 제가 텐전트 2분의 x를 만약에 또 아까처럼 u로 치환하게 되면 그것의 도함수인 2분의 1 곱하기 시컨트 제곱 2분의 x가 곱해져 있는 꼴이라서 역시 전형적인 치환적 분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떴을까요? 이렇게 날아와서 얘는 ln 절대값 텐전트 2분의 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약간 여러분들의 흥미를 북돋운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코시컨트 x 더하기 코텐전트 x를 이렇게 분모 분자에 곱해서 얻어진 답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텐전트 x 더하기 코시컨트 x 플러스 c랑 실제로 얘랑 정말 어떻게 같아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조금은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으면 꼭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가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